어쩌라고. 똑똑똑. 없어요 어린이? 어린이는 어. 지금 언니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본가에서. 자유합니다. 어린이가 없다니. 닭도폰 한 잔 먹고 네. 시작해보시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맺힙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억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벌써 15번째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꾸준히 해가지고 벌써 15개나 했어. 나 오늘 근데 그릴 거 많아. 그리면서 들어도 되죠? 그럼요. 지금 본업에 충실하고 있다. 잠깐만. 8회 만에 번호판은. 근데 바다가 살이 좀 빠졌나? 너무 알아서 그랬나? 열흘 내내 누워 있었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목이 좀 간당간당. 목소리가 돌아오진 않았고. 트위터에 별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요즘 트위터를 안 봐가지고. 본업에 충실하시느라 아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이랄까? 작품을 다 완성해야 돼? 개인전 9월달에 해야 되는데 약간 그동안 했던 걸 이제 꺼내가지고 뭐를 더 손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네. 뭔가 이제 흐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노트에 드로잉 해뒀던 걸 이제 캔버스에 그냥 다 아예 다 옮기고 거기서 고르자 그 심정인데 고를 수도 있고 다 걸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판국인데 아, 나의 그림이 약간 일단 그릴 게 너무 많다. 일단 그림이 그릴 게 너무 많다. 어린이들 지금 육아를 맡겨놓고 한 지난주 금요일부터 느꼈어요. 매우 바쁘다 우리 김보람님. 아니 매우 바쁘진 않다 솔직히. 그냥 피곤하면 나 좀 누워있고 하다. 마음이 급하다 마음이. 막 조급증이 막 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막 뭐 누가 약속하자고 해도 야 나한테 안 되지. 또 집에서는 또 마음이. 하다 보면 또 허리 아파가지고 제가 넷플릭스 또 켜. 그럼 또 봐. 미치겠어. 이게 내 작업이라서 더 조급한 거겠지? 그냥 그리고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굴러가니까. 그리고 스케줄도 다 내가 잡아야 되고 내가 다 연락해야 되는데 미치겠고. 내가 어쨌든 간에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기금도 받은 거라서 교부 신청서도 내야 되지. 아 그런 게 할 일이 많지. 어떡하냐고. 아 진짜. 아니, 근데 바닥이 오늘 온다고 하니까 약간 또 긴장감이 또 들면서 그쵸. 작업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누가 오니까 내가 칠렐레 펠렐레 하고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잘했습니다. 좋았다. 다행입니다. 약간의 긴장감은 좀 필요했다. 너무 혼자 하면은 지금 며칠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좋긴 했어. 오랜만에 혼자 있어서. 저는 이 열흘 어제까지 세 보니까 열흘 동안 계속 알았어. 그래도 2번의 팟캐스트 녹음을 겨우겨우 해가지고 올리고. 진짜 꾸준히 잘하네. 되게 게으른 것처럼 얘기하면서 되게 꾸준하네. 아 꾸준함과 성실함은 있다. 아 근데 이제 요즘 그런 게 고민이지. 이렇게 물론 다 그렇잖아.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한 것이 나으니까 일단 하라고 다 그러잖아. 뭐 하는 사람한테 창작하는 사람한테들. 다 그래서 일단 하는데 맞아. 이렇게 일단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도 되나? 나도 지금 아, 이래도 되나? 근데 일단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도리가 없으니까 이거를 더 잘하려고 붙잡고 있으면 아예 못하는 게 되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는 진짜 부끄러워도 있는 게 낫다. 맞아. 이런 마음으로 그냥 했고 납품 받아서 하는 일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 맞아. 그냥 하면 되니까 약간 납품? 기계적으로? 납품 받은 건 바로 나와요. 왜냐면 이게 다 있잖아. 어. 내용도 다 있고 거기서 그냥 뽑아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나를 약간 전복시켜야 되는 거니까 나도 조금 하면서도 좀 창피한 느낌과 그런 게 계속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내놔야 되니까 평가도 받는 거고. 근데 납품 받아서 하는 거는 어쨌든 의뢰자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만족 안 시켜본 적 없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뒷평이 오고 가니까 차라리 거기서는 깔끔하잖아요. 어. 그리고 사실 만족 안 시켰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 대한 비난이 아니고 취향의 차이거나 뭐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일정선에서 타협을 하잖아요. 자기가 어. 내놔야 되니까 일정선 타협이 가능하고 나도 이거 수정해달라고 그렇게 수정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수정해달라고 수정해주면 되고. 응. 이거는 수정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내가 나의 왼쪽 좌우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응. 하면은 수정하려고 아닌가 긴가 수정하려고 이렇게 해도 고민하면서. 이게 만약에 해다가 잘못되면 돗방을 치다 잘못되면 내가 다시 그려야 되는데 그러게. 그럼 또 지우면 되긴 하는데 나는 일을 많이 안 하니까 그냥 뭔가 의뢰받아서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그냥 적당히 다 했는데 뭐 이거 별로니까 다시 합시다 이런 말을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런 게 없잖아. 그냥 별론데요. 좀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런 거지 뭐. 이거는 나도 모르겠고 어. 전시장 가는 그렇게, 것까지 모르겠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도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지만 뭔가 딱 아니다 이런 느낌이어서 그러는 것 같기는 해. 정답이 없으니까 더 복잡해. 그렇지만 일정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 적절히 타협을 할 것이고. 그럼요. 전시장 안에서 그릴 수도 있어. 이제 대충 어영부영 마무리하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럼 그것이 이제 개인전이지. 너무 조급하다 마음이. 모르겠다 지금 이러다가 또 해탈한다 또. 되는 대로 내놔야지 또 어떡하겠냐. 이게 난데.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그 2주에 한 번씩 그냥 한 달에 2번만 보면 어떨까. 뭐 괜찮아. 할 수 괜찮아? 있으면 너가 괜찮다고 하면 난 너 계속 바빠서 못하면은 아니, 할 때까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쁘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미치겠다 지금. 진행 상황을 리포트해야겠다. 김보람 작가님. 아니 안돼 그러면 더 못해 그냥 빨리 좀 먹어볼게요. 네. 나 지금 수족냉 중이라서 발가락 나고 너무 추워. 좋아. 그럽시다. 그러면 9월 전시 전까지 2주에 한 번씩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걸로 합니다. 다행이네. 그림이 많아지기는 했네. 그림이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많아졌잖아. 그치? 뒤에. 많아진 게 이제 그림을 내놔서 그린 게 아니고. 그린 건 별로 없어.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러긴 당연히 그런 거지. 당연히 어떻게 착착착착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맘먹은 대로 되나. 그림이 그려지거나 있는 게 딱 꺼내놨더니 흐름이 닮아져서 어머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될 리가 없지. 난 그래서 바닥을 작업을 되게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오래 해? 책 같은 거 쓸 때요. 네. 근데 이거를 쭉 그렇게 단행본은 오래 하는 건 아니고 서너 달 정도 써. 그 서너 달도 사실은 오래 하는 거긴 하구나. 네가 지금 본격적으로 전시 준비에 들어가서 작품을 몇 개를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촘촘하게 계획을 짜지. 그러니까 네가 3월 말까지 만약에 뭐 10개를 그려야 돼. 그러면 2주에 뭐 한 개씩은 나와야 돼. 이렇게 되면 그렇게 정해놓고 2주에 한 개씩 무조건 그리지. 그렇게. 그렇게 해서 나는 편집자가 또 있으니까 혼자서 하면은 이거를 잘 못 맞춰서 편집자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마감한 분량을 보내요. 그러니까 12주 동안 내가 완성을 하겠다. 그러면 1부터 12번까지 번호를 매겨서 12분의 1만큼씩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매주 월요일날 12분의 1을 편집자한테 보내. 그걸 딱딱딱 지켰어 여태까지? 한두 번 정도는 어기지.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못 지키지만 그래도 이거를 내가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나도 알고 상대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오늘은 너무 아파서 못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래라. 뭐 다음 날이나 다음 주에 하자. 그리고 내가 정해 그것도. 이거를 오늘 못하면 내가 보니까 한 목요일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목요일 날 할게요라고 얘기하고 목요일 날 하고. 그러니까 우리 편집자님도 이렇게 마감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자기가 정해준 저자 처음 만났다고. 근데 나한테는 그게 나의 약간 강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치. 어쨌든 내가 막 늦게 보게 돼도 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좋은 걸 내놓지 못할 바에야 이 사람한테 좋은 인상으로 이 사람 되게 성실한 사람이고 시간 잘 맞추고 그냥 나쁘진 않다. 괜찮다. 이제 일이라는 거는 일정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숙제 낼 때도 하루 이틀 더 있으면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오늘까지 해야 되나? 그럼 오늘까지 하고 그냥 내거든. 그리고 막 옛날에 막 바쁠 때 막 주간지나 이런 거 하는 팀에서는 마음이 급하니까 제가 도저히 쓸 시간 없어요. 그러면 하시고 하는 데까지만이라도 해서 제발 주세요 막 이런 때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를 잘 모르니까 그만큼이라도 해야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럼 나는 뭐 우리는 갔습니다라고 써야 되면 우리는까지만 써서 줘.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 거기서 좀 마무리 어차피 하면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어쨌든 그거 똑같은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하고 있는 과정에 내가 있고 이렇게 시작하면 끝까지 밀고 갈 힘은 생기니까 막 너무 답이 안 나와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하다가 안 되고 시간은 없고 그럼 그냥 그 상태에서 막 주고 그러고 나면 사실은 그렇게 진짜 오늘 안 되면 죽을 만한 건 또 없기도 하거든. 그러면 다시 주면서 이거 마무리하라고 나한테. 이제 마무리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 이제 끝난 마당에 다 끝나고 근데 이러이러한 작업이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근데 그런 말도 잘 안 해요. 끝나고 그림은 더 뭔가 말하기가 좀 애매한. 근데 나는 그 정도로 막 자아를 막 의탁해서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치. 그림은 근데 편집자 같은 사람이 없잖아. 있어봐야 그냥 같이 저기 전시장 그 주인이 선생님 정도? 그치. 이렇게 어떻게 해봅시다라고. 중간에 그러니까 창작의 과정 안에서 내가 뭐 고민을 나눌 상대 정도가 있는 거지. 이걸 저 이거 어떻게 상품으로서 어떻게 가공해주는 건 아니니까. 이건 진짜 상품일 때는 그렇겠지. 만약 이걸로 뭐 굿즈 만들고 이러면 상품으로서 가공할 때는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할 테지만. 그러니까 그 책 나오기 전에 그냥 내가 하는 거 있잖아. 뭐 매주 온 거 써가지고 보내고 미가옥 책 같은 거 만들 때 내가 미가옥 책도 가져왔다. 오? 그런 거야말로 그런 비슷한 거지.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하면서 잘해야 될 것인가, 마음에 안 들 때 어디서 멈춰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죠. 진짜 사랑이 사람을 철들게 하는 건 정말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상태로 이거 나중에 읽어봐도 돼요? 침대에 누워서 좀 읽어봐도 너 돼? 주는 거 아니야? 진짜? 빌려주는 거예요? 그거 한 개밖에 없어. 두 개. 맞다. 어. 저기랬지? 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경. 다음에 돌려줘도 돼요? 네,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재밌겠는데? 정도로 이 정도로 이거 해서 진짜 책으로 내도 되는데 아쉽긴 했겠다. 살짝만 봐도잉? 내도는 되는데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 독립 출판물로 냈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 책이 내 눈에 보기에는 미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는 편집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만나서 책으로 더 높은 책으로 퀄리티 높은 책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혼자서 할 때는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맞아. 근데 나는 어쨌든 마감과 약속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괴롭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아가기는 해. 사랑에 관한 얘기네? 그쵸, 사랑에 관한 그러면은? 얘기죠. 너무 아, 사랑하니까. 나중에 읽어야겠어. 너무 사랑하니까. 읽어줄게요. 네.
그러게. 녹음하고 있어 지금? 네. 아 들어올 때부터 했죠. 근데 우리 어린이가 어, 없어가지고 진짜? 좀 슬프네요. 아니야 없는 게 나아. 좀 어쨌든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번 주까지 의뢰받은 뭔가를 쓰는 것인데 뭐 오래 받았어? 이렇게 한숨부터 날까? 너무 재밌는데 그치? 되게 재밌는데 아니야 이거 재미없는 거야. 아, 그래? 재밌는 부분은 다 끝났고 재미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일에 재미없는 부분과 재미있는 부분이 섞여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적당히 힘을 내서 하잖아. 그래서 이제 납품을 해. 그런데 재미없는 부분만 클라이언트도 보고 재미없다고 다시 재밌게 하라고 해. 재미없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 어째 다 재밌게 해.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일 주는 입장에서는 다 재밌었으면 좋을 테니까. 근데 그런 게 어려운 거야. 이런 거는 글 작업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말 해줄 수 없지. 그것도 쓰는 사람의 몫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파가지고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다행히 막 일이 막 밀려있지는 않은데 그거를 슬슬 해야 된다. 그런 건 좀 짜증나는 것 같아. 막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해줬는데 그럼 바로 보고서는 뭐 되면 됐다 안 되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뭐 그쪽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뭐 일주일 이주일 내내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보고서는 이거 이렇게 다시 하자고. 아우 뭐야?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걸 다시 처음부터 또 일하는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생각을 이어가야 되니까 일하기가 훨씬 어렵지. 그 납품할 때 이미 그거 머릿속에서 지워. 다 잊어버렸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막 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 뭐 언제까지 봐주고 뭐 수정은 뭐 한 번이나 두 번으로 한다. 맞아. 이렇게 딱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완벽하게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니면은 정확하게 얘기가 어렵고 뭐 무조건 그런 과정이니까 돈주 무조건 일이야. 무조건 일이지. 그럼 맞아요. 선생님 말씀 맞아요. 무조건 일. 누가 봐도 무조건 일이야. 아니 일이라고 하여도 내가 먼 미래를 보고 지금은 조금 그 영업 전략으로 약국에서 바카스 나눠주는 것처럼 요즘에 밖에서 나눠주는 줄 알아? 요즘 바카스 안 줘? 근데 안 줘. 사야 돼. 그냥 약간 처음엔 내가 좀 봐준다 이런 마음으로 늘 해가지고 늘 당하지. 은덕이네 3월달에 코너샵 다시 연대. 오? 진짜? 응.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일요일날 글쓰기 모임을 하려고 돈 받고. 재밌네요. 그래서 열심히 그런 커리를 짜고 뭐 이렇게 모집 포스터 같은 그림도 막 그리면서 신이 났죠. 그런 게 재밌지. 그래서 그거를 곧 시작할 거야. 학원? 얼마 안 남았네? 한 달? 저는 그래서 1월 말에 나도 온 거 다 넘겨서 편집자가 그거 다시 읽고 이렇게 수정 보완을 요청하는 거를 줘.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편집자랑 디자이너랑 책에 꼴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거지. 내가 할 일은 그때부터는 거의 없지. 보는 거 교정 좀 보고 뭐 의견 같은 거 좀 내고 난 특별하게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별로 없고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러는 편이니까.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좋지. 그쵸. 그리고 사실은 나는 뭐 뚜렷하게 꼭 이래야 된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 뭐 책의 표지가 꼭 이랬으면 좋겠다 책이 어떤 꼴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별로 없고. 그래서 저 미가옥 책도 내가 직접 만들기가 싫었던 거야. 내가 다 정해야 되잖아. 표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재밌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사람이 있고 재미없는 사람이 있지. 나는 쓰는 것만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저거를 할 때 우리 수업 워크숍 들었던 사람들 혹은 나랑 같이 수업했던 독립출판물 계속하고 1인 출판사 해서 자기 책도 내고 남의 책도 내는 그 친구는 디자이너 출신이라서 그게 엄청 재밌는 거야. 이거 표지 어떻게 할까? 이 그림 뭐 조그맣게 넣을까? 크게 넣을까? 제목 서체는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이러는데 나는 이걸로 하나 저걸로 하나 아 진짜? 크게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거가 예쁘고 안 예쁜 건지는 알겠지만 나는 그 중에서 고르고 싶지. 내가 그걸 다 하나씩 해보고 싶지 않아. 너무 많잖아.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0부터 하고 싶지 않다. 그치 너무 너무 많은 일이지. 그쵸.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 나오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내가 한 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절대는 아니고 독립출판 나랑 취향에 맞지 않는다. 나는 하기 싫다. 쓰는 거는 재밌어.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어. 그래서 나는 열심히 성실히 많이 쓰고 나머지는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잘 나가는 작가가 돼야 된다. 내가 안 그러면 내가 그냥 나머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잘 나가는 작가가 아니니까 일단 쓰고만 본다. 이런 마음으로 요즘 지내고 있네요. 이렇게 시무룩해지. 아니야. 시무룩한 건 아니야. 발가락이 4개네? 미친 거 아니야? 아! 하나가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4개밖에 안 들었어. 발가락 그림. 4개만 그릴까? 5개잖아. 아니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5개. 새끼 발가락이 숨어있었네? 새끼 발가락을 조그맣게 그렸으니까. 나 그냥 시적 허용으로 놔둘까 이러려고. 좋네. 5개가 있었다. 시적 호용처럼 요즘 아이돌적 호용이란 말을 쓰더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영어 조어를 아 진짜? 그러니까 나도 그냥 얼핏 봤는데 프로미스 9 같은 게 나는 뭐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프롬이야. 프롬 FROM 프롬 이즈 9이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 아이돌적 호용이라고 이해해 줍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유튜버가 있다는 것을 트위터 짤로 봤어. 아이돌적 호용. 창작의 세계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럼요. 작가적 호용이죠. 내가 보니까 매번 팟빵의 조회수가 100은 되는 거야. 어머! 그러니까 아니 다 끝나면은 자동으로 다시 재생되나요? 몰라. 진짜? 아니 뭐 내 주변에 친구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으로 손꼽아봐도 한 10명은 들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거든. 아니, 좀. 근데 들었다가 잠깐 쉬었다 들었다 이런 것도 조회수에는 뭐 세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유 이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네. 대단하네. 그리고 댓글도 달려가지고 지난주에 내가 콩나물국밥 얘기 한참 하니까 중촌동에 맛있는 콩나물국밥집 있다고 댓글로 누가 알려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엊그저께 갔다 왔어. 24시 명가 콩나물국밥. 중천동? 응. 거기 뭔가 식당이랑 되게 많던데 골목 사이사이에. 맞아. 응. 5,000원이고 되게 싸. 싸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가격과 그거에 걸맞는 맛이지. 훌륭하지. 내가 지금 감기 걸렸으니까 그런 뜨끈한 국물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았고, 그 선화동에도 콩나물국밥집 하나 있거든? 선화동에 하나, 대흥동에 하나 이렇게 가봤는데 선화동에 있는 콩나물국밥집도 조만간 다시 가봐야겠어. 중리동에도 하나 있는데. 중리동? 중리동은 어느 쪽이지? 좀 먼가? 중리동은 한남대? 아 별로 안 머네. 네. 한남대 가봤어. 거기 주차장도 넓어서 괜찮아요. 오문상 순댓밥
뒤에 있는 집인데 나한테 나이 많으신 분이 데려가줬어. 오, 내가 거기 가봐야겠다. 알려줄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 미가옥 책이 불발되면서 대전에서 영혼의 국법을 찾아서 할 거니까요. 내 친구가 꿈에서 나랑 둘이 걷다가 내가 그러니까 콩나물국밥을 대체할 만한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국밥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여러 번 했거든. 그래서 내 친구가 꿈에서 나랑 걸으면서 올갱이국 어때? 이랬대. 꿈에서. 그래서 그걸 나한테 전화를 알려줬어. 꿈에서 자기가 올갱이국을 점치받았다. 근데 내 집에 올갱이국 팔잖아. 그래서 거기도 조만간 가볼 것이다. 또 맛있는 괴산 올갱이가 더 맛있지 않나요? 괴산 올갱이가 식당 이름이야? 네. 아, 알겠어. 거기도 가볼게요. 아 미쳤다. 아, 왜냐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추어탕 집은 맛있었고 몇 번 갔어. 그런데 그냥 일상식으로 먹기에는 너무 무거운 음식이니까 좀 더 편안한 음식이 필요하다. 근데 올갱이국은 찾아보니까 된장국처럼 생겼더라?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또 올갱이 그치. 우거지도 너무. 우거지가 좀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기억에 약간 맑은 국에 올갱이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어디선가 그걸 먹어본 것 같았는데. 그 지리 매운탕처럼 맑은 국에 끓여진. 올갱이 좋죠.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아, 약간 나의 고민은 아니고 근황은 내가 아파가지고 아플 때도 엄청 잘 먹었어. 그랬지만 그래도 소화가 잘 안 되잖아. 그리고 생각보다가 아니지. 활동량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픈 게 너무 당연하지. 그래서 점심에 막 밥을 배불리 먹잖아? 그럼 저녁에 배가 안 고파. 그래서 그냥 잤어. 어제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나 1일 1식으로 속이 좀 편안해졌겠는데? 아닌가? 근데 어제 저녁에도 낮에 막 스파게티랑 이런 걸 먹었거든? 레치에서 해주셔가지고 그랬는데 막 엄청 속이 편한 식사는 아니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 배는 안 고프고 속이 막 개운하게 소화된 느낌은 아니고 그런데 내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이모네 떡볶이를 사러 갈까 말까 100번을 고민하다 말았지. 안 먹었어. 그거를 먹었으면 또 배탈이 났을 것이다. 아 배탈 났어요? 감기 저기 때문에? 감기 때문에 배탈 난 건 아니고 지난달인가? 한 배탈 나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했었거든. 그때 우리 집에 으랑 와가지고 떡볶이랑 이것저것 먹고 간 날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거 먹어서 배탈 난 건 아니고 그 이후로 계속 속이 좀 불편하면은 편한 걸 먹어줘야 되는데 나는 속이 별로 불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냥 조금 보대끼다가도 그냥 하루 지나면 괜찮아지길래 그럴 줄 알고 그 뒤로 계속 막 칼국수 먹고 햄버거 먹고 아 맛있겠다. 뭐 그런 거를 먹었어. 그랬더니 탈이 계속 나서 그렇게 탈이 나서 진짜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순간에야 죽을 먹기 시작했거든. 근데 이제 평소에 탈이 좀 나는 사람은 낌새가 이상하면은 좀 그런 소화 안 되는 음식을 잘 안 먹잖아. 이제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체질을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떡볶이를 안 먹었다. 잘했네. 내가 며칠 동안 떡볶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배달의 민족 어포를 펴놓고 우리 집 근처에서 내가 옛날에 한번 우리 할매 떡볶이를 시켜 먹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아니야 먹지 말아야지 또 이러다 탈라 이렇게를 2, 3일 했거든. 오늘은 먹어야지. 오늘은 점심을 먹어야지. 오늘 먹을 거야?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다면 엄청 신중해져야 되잖아. 하루에 한 끼로 이제 연명을 해야 되는데 좋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 국밥 먹어 국밥. 아, 그래. 국밥 아, 먹어야지. 중리동 국밥 먹으러 갈까? 우리는 거기 진짜 괜찮아. 근데 찾아봐야 돼. 아직까지 있을지 모르겠어. 있을 가능성도 높지. 그러니까 순대국밥도 맛있는 집 많다고 몇 번 갔었거든. 저기 뒤에 광천순대? 아 맞지? 냄새 나는데? 옛날 집. 응. 그리고 농민순대, 광천순대 이런 데도 가서 막 순대국밥 먹었는데
그냥 뭐 순대국밥 맛이지. 근데 내가 원하는 내 영혼을 씻어주는 맛은 아니야. 순대밥 맛있는 집도 알려줄게. 좋습니다. 오빠 맛있는 집 찾아가지고 먹어야 된다. 이따가 오후에는 한의원 갈 거야. 한의원도 아파가지고 일주일 넘게 못 갔어. 나는 한의원을 약간 개근하듯이 가야 되는 사람인데 감기 걸렸으니까 못 갔는데 어저께 이제 기운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어저께 한의원 가서 감기 걸려서 못 왔고 무릎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루 종일 휴대폰으로 누워가지고 그것만 봤더니 눈이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앓으면서 진짜 하루에 막 10시간씩 휴대폰만 본 거야. 한 이후에 3, 4일은 처음에는 아파가지고 그걸 볼 여유도 없었고 그런데 그 뒷부분에는 좀 기운은 나니까 뭐 심심하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책은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로 막 유튜브를 막 3시간짜리 이런 거 뭐 봤어? 나 유튜브 나도 추천 좀 해줘. 아니 나도 잘 안 봐가지고 볼 게 별로 없는데 유퀴즈 일반인 출연자분 3시간 편집본 이런 거 봤어. 애기들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학생들 나오고 이런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거 보고 내가 좋아하는 놀토 보고 놀라운 토요일 나 너무 좋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진짜 눈이 빠질 것 같아.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 안 빠진 게 이상하다.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막 흐릿흐릿하게 보인다니까 간판 글씨 이런 게. 어머나. 그래서 약간 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 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까지 너무 악화될 때까지. 그래서 한의원에 가 선생님 저 너무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프고 잘 안 보인다 흐릿흐릿하다 이러다 저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해요? 그러진 않아요 이러면서 뭐 그거에 관련된 칩을 놔주겠다. 아마 네가 뭐 눈을 많이 봐서도 그렇지만 그 감기 걸려서 누워서 한 자세로 계속 누워있기 때문에 뭐 순환이 안 되고 뭐 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뭐 고정된 자세로 안 좋은 자세로 이렇게 봤을 테니까 그런 걸 봐야 된다면서 추나도 받고 가면 좋을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이 찌뿌둥한데 추나 받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안 한다고 했어. 그러면 뭐 물리치료로 마사지처럼 뭐 이렇게 전기 치료랑 이런 것만 할래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별론데 그거 하지 말든가요? 라고 했는데 그니까 아프다며. 그니까 그랬는데 이 한의사가 뭐 내가 추나를 받으라고 한 이유는 그런 이유고 아마 순환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경추 교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한번 쫙 잡아주면 좋다. 그래서 내가 또 귀각해가지고 그럼 할래요. 이래가지고 했고 또 재밌는 얘기는 이 사람이 막 항상 그냥 팔 아프다고 할 때도 침 놓고선 팔 들어보세요. 이제 덜 아파요. 이런 걸 막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덜 아프고 팔이 안 올라가던 게 올라가는 일도 있는데 그거를 막 호들갑 떨면서 올라가요 막 이러지 않거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자만심에 빠질까봐. 걱정을 다 해줘. 그랬는데 눈이 침침한 게 나아졌냐 흐릿흐릿한 게 선명해졌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지. 그래서 아니라고 했어. 어떤 이상하네 이러면서 또 막 여기저기 침을 막 나봐. 그래서 막 눈알 빠질 것 같은 기분이랑 흐릿흐릿하게 안 보이는 게 어떠냐는 거야. 그래서 눈알 빠질 것 같은 기분을 좀 가라앉아서 좀 시원하고 부드러워진 것 같고 흐릿흐릿하게 안 보이는 거는 여전히 안 보인다. 그랬더니 이상하네. 이렇게 침 맞으면 원래 선명해지는데. 그래서 내가 거짓말! 약간 이렇게 입 밖으로 거짓말 하진 않았는데 너무 거짓말 같잖아.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래요? 한 방 맞고 그렇게 잘 보이게 된다고요? 그랬더니 원래 그래요? 이러니까 어디다 맞았는데요? 뭐 다리 쪽에 여기저기 다리에 맞았는데 눈이 트여? 눈에다 맞은 건 아니고 아니 그 사람은 주로 다리에 놓거든. 자기가 놓는 뭐 혈자리에 놓는 그런 거래. 그래서 내가 그러길래 잘 안 보인다 이러고 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보이던 게 침을 한 방 맞는다고 보이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잖아? 그래서 저는 아마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길게 얘기하진 않고
아마 제가 불신해서 안 보이나 봐요. 그랬더니 한의사가 원장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서 아니 원장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침을 한 방 맞고 눈이 그렇게 선명하게 잘 보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났어 그는. 그랬는데 내가 혼자 침을 맞으면서 난 또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야. 나는 한의사를 못 믿는 건 아니고 침을 맞아서 한순간에 그렇게 씻은 듯이 나을 거라는 기대나 환상이 없다는 뜻인데 내가 한의사를 못 믿는다는 뜻으로 저 사람이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도 내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여기로 온다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야지 낫지.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마음으로 오면은 나을 것도 안 나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나는 이걸 해봤자 소용없어라는 마음으로 오진 않거든? 이게 진짜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는 거고 근데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한 방 맞는다고 이렇게 짠! 신봉사 눈이 뜨이듯이 나아질 것이 아니라는 뜻이야.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 한의사한테? 그래서 내가 기다리다가 추나실에 들어갔을 때 얘기했어.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지 대사를. 뭐라고 얘기할까? 선생님 불신한다는 뜻은 선생님을 불신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불신이라는 말이 너무 강력한 단어여서 자꾸 입 밖으로 여러 번 내뱉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불신이란 말을 일단 한 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내가 말을 잘못한 건 맞으니까 약간 사과의 뉘앙스로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짠 대본은 선생님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선생님을 믿어요. 내가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오는 거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침 한 방에 기적처럼 나아지는 거에 대한 환상이 없다. 차차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게 대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대로 나오진 않았고 이제 추나 받으려고 기다려다가 오니까 얘기는 했어. 선생님 제가 잘못 얘기했다. 선생님 믿어서 여기 오는 거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다. 자기도 자기가 침 잘 놓는 거 알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자기의 이 치료? 시술? 자기의 이 침술에 프라이드가 있다. 멋지다.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냥 나도 너한테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내가 제대로 놓고 있는지. 그리고 노인분 같은 경우는 막 5겹 층층이 막 안개 거친 것처럼 보이는데 침을 놓으면 그게 조금 나아져서 한 3겹쯤 보인다고 하더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침빨이 잘 받으면 정말로 짠! 하고 쨍해지는 경우도 있다. 와. 그러니까 너도 내가 잘 놓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물어보는 거다. 그리고 자기도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가 약간 환자들한테 약간 압박인 거를 안다. 자기도 안 그러려고 한단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자기 얘기를 또 한 거야. 우리 한의 선생님 말이 되게 많으니까. 자기도 모범생 출신이었기 때문에 시험은 정답이 늘 있잖아.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거가 너무 강박이어서 이렇게 하면 환자가 낫는다라는 정답을 찾고 싶은 거야, 이 사람도. 그래서 계속 물어보면서 이게 맞나? 이게 맞나요? 지금 나아졌나요? 그런 걸 계속 물어본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말해야 될 것 같다. 했더니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 방법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 같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내가 네 아주 흐릿흐릿해요. 그래서 재밌었어. 약간 한의사랑 이런 얘기하는 거 재밌어. 재밌겠다. 근데 응. 의사 선생님이 되게 담백한 분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도 계속 생각을 했어. 그냥 어쨌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느끼는 어떤 순간이니까 잘못하는 건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싶었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나의 잘못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에서 이 사람의 어떤 자기의 가치관과 철학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 이 대화의 주도권은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넘어갔네 이러면서 아쉽네. 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가? 그래가지고 약간 내가 생각한 것은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고 미안하고 나는 너를 믿으니 우리 함께 치료를 열심히 해가보자 이런 거였는데 의사는 굳이 나 같은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있었구나 내 말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말했나는 아니고 말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했어.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었죠. 그래서 원래는 내가 오늘은 일 있어서 못 간다고 얘기했어. 근데 너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매일 오라고 했거든. 매일 와서 침 맞으라고. 그래서 내일은 못 오는데요? 그랬는데 뭐 내가 또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가 늦게라도 시간 되면 올게요. 5시 반에라도 오세요 그러는 거야. 6시에 문 닫으니까. 예, 그랬어. 내가 오후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간호사 선생님 없어가지고 주로 오전에만 간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간호사 선생님도 약간 조금 친해져가지고 나의 요구를 되게 적극적으로 들어주신다? 내가 눈이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물리치료 받으면 전기치료 같은 거 하고 뭐 원적외선 빨간 등 같은 거 맞잖아. 그거를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에다 맞거나 어깨에다 맞거나 이러는데 제가 눈이 빠질 것처럼 아파가지고 눈에다 맞을 수 있냐고 물어봤다. 안과 가면 눈에다 쏴주잖아. 그랬더니 선생님이 왜요? 했더니 아파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봤더니 눈이 빠질 것 같아요. 했더니 그래 당연히 빠질 것 같죠. 그러면서 자기가 눈에다 쏴줘보겠다면서 그 거즈? 그 소독솜은 아닌데 그 솜이 있잖아. 그걸 눈 위에 붙여주고 거기에 싸줬어. 그럼 막 웃으면서 안과 가면 이렇게 해줘요. 피부과 가면 이렇게 해줘요. 이러면서 그런 재밌는 일이 있어서 내가 사회생활이 딱히 없으면 한의원밖에 없잖아. 나의 사회생활이. 그래서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고 나 이러다가 아무튼 미가옥처럼 한의원 쓰게 생겼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랬지만 근데 이거는 미가옥은 정말 바라는 것 없는 무조건적인 아이돌적 사랑이었어. 미가옥은 나에게. 미가옥과 나는 교류나 이런 게 없고 나는 그냥 이 완전체인 국밥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이 한의원은 그냥 좀 달라. 약간 사회와 관계가 있지. 즐겁고 잘 지내고 있고요. 이따가 오후에 가보긴 갈 거예요. 꾸준히 다녀야지. 그리고 나의 친구가 지금 40대 넘어가면 몸이 한번 약간 뒤집어지는 것처럼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아픈 데가 오는 거 되게 많은 사람이 그런다. 진짜? 응. 그러니까 그때 몸을 잘 살피고 잘 돌봐서 약간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 이런 멋진 말을 해줬지 뭐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산책, 달리기, 등산 이런 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 몸을 잘 못 움직이고 나가서 막 그런 활동을 못 하니까. 그리고 더 우울한 거는 무릎이 나아질 리가 없잖아. 원래 이거는 노화니까 닳아서 사라지는 거면은 앞으로 이렇게 평생 등산도 못하고 정말 산책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는 건가 이러면서 되게 우울했었거든.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주면서 자기도 그것 때문에 엄청 우울하고 그래서 그 시기를 그냥 놓고 보낸 것 같아. 그리고 신경 쓰다 보면은 여기저기가 계속 아프니까. 근데 바닥처럼 약간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은 그 시기에 치료와 돌봄에 집중하면 정말 다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다. 진짜로 완전히 시들어버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다른 몸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한의원에 꾸준히 다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가나 필라테스든지 약간 몸을 좀 천천히 보면서 하는 운동을 알아보긴 해야겠어. PT처럼 빡빡 그렇게 하는 거는 말고. 근데 요가도 힘들 텐데 막 무릎이랑 이런 거 많이 쓸 테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맞춰가야 될 텐데. 그런데 막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아프잖아 지금? 내가 지금 토요일마다 한 달에 2번 격주에 글쓰기 모임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아픈 몸을 좀 돌보는 글을 쓰고 싶다고 해서 나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릎 아픈 거랑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그거를 좀 관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좀 기록하고 싶었어. 그랬는데 지금 계속 막 장염 걸려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막 코로나 걸리고 지금 막 독감 걸려가지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이 아픈 거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아픔이 종류별로 골고루 찾아와 주는 건가? 막 쓸 거가 없진 않아서 재밌네요 막 이랬는데 진짜 이걸? 왜 그럴까?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네요. 잘 살펴보고 잘 돌볼 거다. 그 사람이 계신가 봐. 그런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잘 쓰고 있는지 좋은 글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일단 그냥 한다. 그냥 해야지 뭐. 그러니까 그냥 할 해야지. 수 그리고 뭐 이사 오면서 하기로 해서 그냥 한 것이 어쨌든 올해 책으로 나오게 되는 좋게 결론이 났잖아? 그러니 뭐 기회가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냥 어쨌든 나는 지금 계속 꾸준히 그냥 계속 하고 있는 수밖에 없지. 뭐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잘 그리더라. 글 쓰는 사람들은 못 쓰잖아. 생각하면서 뭘 할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 이거 뭐.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게 막 섞여가지고 무시가 잘 안 되니까. 라디오나 뭐 영화 같은 거 틀어놓고 한다고 했지. 작업할 때. 근데 새로운 거는 말고. 할 게 정해져 있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될 때. 네. 틀어놓는 거를 약간 봤던 거 많이 봤던 아, 거. 집중해야 되는 거. 그치. 새로운 거면은 아무래도 그게 보고 싶어지니까. 난 진짜 드라마를 틀잖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봐야 돼. 근데 재미가 없어도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네. 다행이네요. 말하는 사람 있고. 생동감 있는 라디오. 어. 다행입니다. 제가 보람이 시간을 뺏고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진짜 집에서 그런 얘기가 이게 문제야. 덕지가 아니어서 얼마나. 아, 집에서 그리면 그게 문제네. 근데 또 집에서 그려야지 잘 돼. 집이 아닌 데서 그리기도 해?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예전에는 그랬는데 나 그게 안 좋더라고 나한테. 그리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어디든 다 맞춰져 있어야 그릴 수 있잖아. 그러려면은 진짜 본격 집이 아니더라도 그림 그리는 곳은 정해져 있어야지. 그리고 옷 입고 나가야 되잖아. 음, 너무 나가기 싫은 거야. 따로 작업실이 있으면 근데 또 그게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치, 그게 좋은 사람이 있겠지. 딱 출근하는 기분으로 전환되면 그게 되는 사람. 나도 출근할 때는 옷도 갈아입는데. 아 진짜? 책상으로 출근할 때는 옷도 갈아입어. 아니 잠옷이야. 그래서 나의 친구가 책상에서 일기 쓰지 말라고 했어. 일기는 좀 사적인 공간에서 쓰라고, 식탁이나 소파나. 그래서 근데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해. 제일 잘 드는 자리에 들고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쓰거나. 일기 쓸 때? 좀 편한 의자 있는 식탁 옆에 앉아 있거나. 의자 사야 돼. 의자 고르는 것도 일이에요. 그럼요, 일이죠. 하지만 의자 사는 것은 아주 급한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급하다 지금. 아마 못 살 거다, 9월까지. 내가 봐도 그렇다. 근데 이 나무 되게 예쁘다, 색깔이. 어떤 거? 지금 여기 화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죽어. 죽어서 이 색깔인 거야? 좀 예쁘지? 갈색 이빨 예쁘지? 원래 이파리가 이런 색인가 했네. 너무 예쁘다, 색깔이. 걔는 벤자민 고무나무인데 어. 추워서 지금
원래 어디 있었는데? 원래요? 응. 화장실에 있다가 지금 추워서 애가 지금. 지금 얼었어. 네. 근데 얘네 죽은 거 아니고 다시 살아나잖아. 살아나요? 난 그걸 잘 몰라. 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잖아. 겨울을 나니까 얘네들도. 뭔가 그런 식물샵, 식물 서비스 이런 거 한 사람들 막 서울엔 있던데. 아픈 식물 돌봐주는 막 식물병원. 그 시청에도 있지 않나요? 식물병원? 아하.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다. 근데 진짜 약간 초록 손들이 있잖아. 아픈 애들 데려다 주면은 살려가지고 돌려주는 지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좀 있긴 있더라. 그런 갈색으로 아름답게 변한 벤자민 고무나무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걸 점점 MC가 돼가는 것 같아. 아, 원래 나 말은 잘하지. 아, 정말? MC도 잘 보지. 그래? 그럼요. 난 다 진행, 사회 이런 거 좋아해. 아 그래? 네. 뭐 할 거 있나요? 아니 나는 전시 열어가지고 사람들 불러서 네. 말하는 게 난 너무 싫지. 응, 너무 싫은데 너무 싫지. MC를 좀 와줘야지. 아우, 내가 할까? 하지만 근데 MC를 보는 전시 오프닝 때 MC를 보는 게 한 번도 없지. 다 작가들이 그냥 자기 캐릭터에 맞게 그렇게 조용조용 얘기하는 거지. 뭐 말할 일도 별로 없어. 너무 재밌겠다. 그 김보람 작가의 전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돌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 하실게요. 나도 하기 싫어 나도. 아, 너무 웃기다. 공간 주인이 이렇게 하는데. 아, 맞다. 공간 주인이 인사를 하긴 하겠네요. 근데 그 선생님도 약간 응. 뭔가 그런 걸 되게 안 좋아하셔. 나랑 비슷하셔. 그리고 대부분 좀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 안 좋아하는데 재밌다면 하고 싶어. 그동안 뭐 재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렇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사스럽고. 근데 말 많은 사람도 있긴 있을 거야. 찾아보면. 있지. 말하기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말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타고난 거지. 어떻게 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좋은 태어난 거야. 그렇게 태어난 거야. 늘 말이 많았어.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야. 아니 근데 언제 어디서나 말이 많단 말이야? 아니지. 그것도 아니잖아.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싫은 자리 이런 데서는 말 없지. 근데 기본적으로 말은 많은 사람이니까. 아, 너는 편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말을 많이 하기는 해? 그럼요. 그냥 공식적인 자리나 그런 좀 그런 부끄러운 자리나 별로 안 하고 싶은 자리에서는 안 하는 거지. 아, 근데 그런 거 같아. 일단 나도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싫은 자리에선 당연히 말 안 하지만 말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는 좋아하는 편이어서 막 나가서 얘기하고 그런 건 좋아해. 그냥 어쩔 수 없이 말하는. 좋아해. 집에서 그냥 근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을 때가 제일 좋긴 좋아요. 집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 아까 집에 있을 때도 말해요? 아니 혼자 있을 때 말하진 않고 근데 그거를 그냥 좋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한테 말하고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말 많이 하면 나 그거 듣는 게 좀 좋긴 하더라. 그래, 나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말 많이 하는 걸 듣는 거는 싫어. 내가 많이 해야 되니까. 아 근데 그 얘기가 좀 들을만 하면 좋은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좀 나도 싫어. 재밌는 얘기여도 지금 재밌는 얘기여도 맞아. 계속하면 안 돼. 왜 저러나 싶고. 나 진짜
라디오에 들어는 것처럼 좋네. 그럼요. 계속 얘기 좀 해봐. 그럼 계속 얘기 좀 해봐. 계속 좀 해봐. 그럼요. 계속 얘기 좀 해봐. 어저께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떡볶이 안 시켜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해서 그랬지만 또 나에게는 언제나 체중 감량의 어떤 압박이 있거든. 무릎 아파서요? 무릎 아파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야 뭔가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에 관한 옷 입고 싶어서? 압박이었다지만 예쁜 옷 입고 싶어서도 아니야. 난 옷도 안 좋아해. 정말? 그냥 마른 몸이 더 아름답다라는 그런 것이죠. 사회적 가스라이팅.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네. 어쨌든 어저께 얼굴이 헬쓱해졌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은 했어. 내가 무릎이 아프고 체중을 감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않을 때 안 먹으면 당연히 그 전처럼 몸이 힘들진 않지. 그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저녁에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배가 고플 때만 먹어야지.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배가 고플 때만 먹지는 않았으니까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배가 안 고플 때도 먹고 배가 부를 때도 먹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지 사실은.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고 이제 배고플 때만 먹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배가 고프지 않고 너무 먹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배가 고플 때만 먹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잠깐 했어. 하지만 2번이네요. 2번. 하루에 한 끼 먹은 것은 어제와 그 지난번에 그래놓고 마치 아플 때 계속 1일 1식을 한 것처럼 생각했네. 그렇진 않았어. 그냥 계속 먹었어. 아파도 식욕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죽도 먹고 과일도 먹고 나도 과일은 좀 먹고 싶어. 밥도 끓여 먹고 밥을 끓여 먹어요? 누룽지? 그냥 약간 죽 비슷하게 그냥 밥 한 거 물 넣고 끓여서 먹었어. 근데 그것도 맛있어. 그래서 아니 입맛이 안 떨어지고 아플 때 식욕이 도는 건 좋은 일인데 참 좋다. 참 좋은 체질을 가졌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입맛이 없었던 적이 없다. 지금까지. 옛날에 운동 다닐 때 막 식단 관리 해준다고 트레이너가 평소에 먹을 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조금만 드시라고 배가 터질 때까진 절대 먹지 말고 배가 이 정도면 안 고프다 할 때까지만 먹으라는 거야.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언제나 배는 이 정도는 안 고프다 상태인데요. 배가 고프기 전에 뭘 먹기 때문에 언제나 네 기준으로 한다면 늘 안 먹어도 되는 상태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기 시작하면 이 정도면 배가 안 고프다 하는 상태에서 멈추라는 거야. 배가 터질 때까지 먹지 말고. 하지만 멈출 수 없지 언제나.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몸도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긴 했어. 배가 고플 때만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고 배가 터질 때까지 먹지 말 것. 그리고 그냥 좀 고치고 싶은 거는 맛이 없는데도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거야. 왜? 그냥 먹는다는. 즐거움?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좀 우울하거나 상태가 안 좋을 때 더 그런 것 같아. 맛이 없을 때 이것이 맛이 없는데 지금 배도 부른데 채우려고? 그냥 계속 먹고 있네. 이거 좀 위험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근데 또 그런 이유가 있겠지. 내 몸에 뇌가 그런 명령을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배고플 때 맛있는 걸 맛있게 조금 먹는 것이 훨씬 더 행복이 클 텐데 그러려면 배고픈 상태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야.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가 안 고플 때 먹지 말아야 돼. 아 진짜 너무 어렵네요 나에게. 식습관 개선. 식습관 개선도 고민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막 먹는 거를 쓰라고 한다. 그 식단 관리할 때. 그러면서 그거를 쓰고 선생님한테 검사 같은 걸 받아. 그래서 이렇게 먹지 마세요, 이렇게 먹지 마세요 하는데 이제 그건 것 같아. 그걸 쓰라고 시키는 트레이너는 이걸 쓰다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아 내가 이거를 좀 많이 먹고 있네, 좀 줄여야겠네. 보고 반성과 계획을 세우라는 용도로 쓰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기록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쓰는 것이 재밌어서 개선이 안 돼. 오늘 고구마 5개 막 이런 걸 계속 쭉 쓰고 있는 거. 이제 트레이너가 의도한 거는 내가 오늘 5개나 먹었네 이러면서 보고 놀라라는 것이었겠지만 쓰는 거 자체가 재밌으니까 막 써도 아무런 그런 효과는 없고 타격이 없었다. 그냥 재밌기만 해. 먹는 거 사진 찍는 것도. 뭐지? 택배인가? 손수건을 가져온 것 같긴 한데 손수건이 겉옷에 있나? 그래서 지금 코를 못 풀고 계속 얘기하니까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나고 마지막 순간에 이 코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코를 막 먹는 것 같네. 손수건 뭐 줄까요? 뭐 줄까? 손수건 아니야. 티슈? 티슈? 필요하면 제가 네, 알아서. 알아서 합니다. 뭐 이렇게 아픈데도 열심히 방송을 또 하고. 그럼요. 이거는 그래도 좀 나한테는 쉽고 재밌는 일이니까 막 하기 싫은데 막 하는 것 같진 않아. 팟캐스트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 이것도 책으로 나오나요? 아니 뭐 그럴 이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치면 그걸로 막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를 꾸준히 한다. 그냥 그 시간이 좀 재미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뭐. 앞으로 나아갈 바는 지가 알아서 갈 거야. 정답이다. 어. 맞아. 그리고 막 이거를 뭘 하겠다고 욕심을 내고 막 힘을 많이 주면은 또 어려운 일이 되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다른 일로 풀리기가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그냥 지금은 안 하고 힘도 없고 그냥 이거 재밌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녹음하고 내가 편집하면서 한번 듣고 그럼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됐지 뭐. 아 오늘의 주제는 내가 올 때 생각했던 거는 다른 거였어요? 아니 약간 아까 얘기를 하긴 했어. 의뢰인이 다시 해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냥 어떤 마음이 들게 어떤 마음이 들어. 다시 해야지 뭐. 좀 짜증나고 다시 해야지 뭐. 좀 짜증나지만 다시 해야지 뭐. 아, 난 또 한 그런 마음 들지. 좀 뭘 모르는데. 아 뭘 모르네. 그치.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네가 뭘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 근데 사실 내가 대충 했어. 아. 그러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티가 나는구나. 티가 나는구나 진짜. 맞아. 그 내가 아까 말했잖아. 재미있게 한 거는 패스고 재미없게 한 것만 다시 근데 진짜 본다고. 근데 진짜 그런 거 정말 티 나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티가 나. 티가 나네. 재밌겠구나. 아 들켰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막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막 화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 다시 해야지 뭐 어쩌겠어 이런 마음이지.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근데 이게 일의 볼륨이 크고 막 돈을 많이 주고 하면 나도 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일에 마음을 쏟잖아. 어쨌든 제가 어느 정도는 그러면 재미가 있어진다고 당연히. 근데 그 정도의 일은 아닌 거는 그냥 마음을 쏟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는데 적당히 해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봐. 빌지 같은 느낌? 그러려면 한 30년. 그치. 그러려면은 더 경험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주 잠깐 했는데 이거는 큰 고민은 아니니까 그냥 사실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밖에 없지. 그리고 팟캐스트나 내가 매주 쓰는 이런 거는 뭐 쓰기 싫거나 뭐 쓰고 나서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그래도 한다. 어떤 마음이 있어. 그것에 관한. 이걸 작업으로 보는 마음이 있는데 저건 작업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정답이잖아. 그리고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그러니까 막 뭐 급하다고 해서 빨리 주면 그 사람들도 빨리 확인하고 빨리 진행시켜서 빨리 털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을 주는 쪽에서는 자기네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나도 어쨌든 좀 처음이니까 조율을 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더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경험이 쌓이면 더 하겠지. 다시 또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눈이 아프네요. 갑자기? 갑자기 눈이 좀 아프네요. 열이 받아? 갑자기 생각했다니까 열이 받아서 눈이 아픈가 봐. 아니야, 또 이렇게 하면 앉아서 후다닥 할 거야. 하면 하지 뭐. 근데 지금 내가 핸드폰 보느라고 눈이 빠질 것처럼 아픈 상황에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해줘야 되잖아. 컴퓨터 화면도 덜 보고. 근데 이래야 되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지. 일이 많이 남았어요? 아니, 금방 쬐끔만 하면 되는데 쬐끔만 뭐 하루 이틀 정도의 분량이라고 쳐도 하루 이틀 정도 내가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있어야 되니까. 그 내내 내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는 아프니까 일을 못했겠지. 그 유튜브 보는 시점에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정도의 에너지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어긋난 것에 대한 짜증남이겠지. 약간은 내 맘대로 블럭 맞추기 하듯이 짝딱 비는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치. 그거는 사실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발가락이 빨리 굳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럴 때 내 업보인 프로틴. 혹시 프로틴 먹을 생각 있어요? 나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래? 그거 운동하는 사람이 먹는 거 아니야? 운동하는 사람이 먹으려고 샀는데 귀찮을 때 배가 금방 불러서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식사 대용으로 먹어요? 네. 너무 바쁠 때? 귀찮으니까. 밥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초코우유 맛. 딸기 우유 맛도 있고 아이스라떼 맛도 있어. 먹다가 맛없으면 안 먹어도 돼요. 맛을 보장할 순 없어. 그게 대단히. 맛이 없진 않네. 그냥 초코우유 맛인데? 살짝 뭔가 좀 빈틈있는 초코우유 맛 아니야? 살짝 끝에가 나쁘진 않죠. 나는 이걸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가스불 켜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밥할 시간 없으니까. 그 인스턴트는 좀 죄책감이. 그리고 사실은 환경으로는 속도 불편하고. 드셔. 괜찮지 않나요? 네, 괜찮고 약간 프로 같아요. 구질구질하지 않아? 아니, 프로 같은데요? 프로틴을 먹는 프로. 뭐야 진짜. 아니. 사실 그거가 나는 너무 바쁘고 일할 시간도 없지만 밥은 챙겨 먹거든. 왜냐면 그게 프로지. 밥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바빠? 그런데 막 이렇게 조리하고 막 먹고 이러면 1시간이 넘게 후딱 간단 말이야. 그래. 그러고 나면은 진짜 내가 이거 먹자고 이러냐 진짜. 대충 좀 먹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것도 막 대충 먹기 싫어가지고 대충 안 먹는 게 멋있는 거지. 막 그랬는데 아니 대충 안 먹잖아 지금. 뭐 컵라면 안 먹고 이런 것이 프로죠. 컵라면 진짜. 그러니까 설사 나올 것 같아. 또 컵라면 또 먹고 싶을 때 또 있어. 컵라면 먹고 싶을 때 있죠. 나의 영혼의 음식이야 컵라면도. 육개장 사발면. 맞아. 작은 거. 그래, 먹어줘. 근데 그거 약간 밖에서 먹어야
해줘야지 더 맛있는. 그래가지고 나 옛날 완주 살 때는 서울 갔다 오면은 너무 도시 피로 때문에 늘 마지막에 그걸 먹었어. 해장하듯이. 해장하듯이 진짜로. 대단한데? 여기 와서는 별로 먹을 일은 없지만. 아, 거기 중리동 순대국밥 그 오문창 순대국밥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찾아보자. 그 옆에 여기 콩나물국밥 아니 순대국밥이 아니라 오문창 순대국밥집 옆에 콩나물국밥집이 있어요. 내가 찾아볼게. 오문창 순대국밥. 근데 오문창 순대국밥 되게 오래된 데야. 대학교 다닐 때 한남대생들이 엄청 많이 갔어요. 오문창 순대국밥 옆에? 네. 남원 어쩌고 있지 않아요? 남- 거기 약간 술안도 이렇게 좋지. 오문창 순대국밥 옆에 없어요? 옆에 바로 옆에? 진짜 바로 옆에. 바로 옆에는 카페. 카페 된다. 어머나. 맛집이 또 하나 없어졌네. 안타깝네요. 진짜 아깝네. 거기 막 어른들이 데려가 있던 데거든요. 검색해봐야겠다. 이상한가? 중리동 온고울 맞아. 옹골이었어. 찾아보자. 이사 갔나 혹시? 온고울 중리점. 체인점인가? 없어졌나봐. 아니야. 있어. 이 지도가 잘못 나왔나 보네. 내가 카카오 지도를 봤는데 거기에는 카페 하여튼 있는 것 같아. 온고울 중리점 다시 찾아봐야지. 좀 더 마실래요? 네. 프로와 함께 프로틴을 마시며 일단 온고울 중리점 정보를 알았고 꺼보겠어. 안녕. 뭘 거야? 핸드폰? 네. 안 보려고? 녹음이요. 그럼요. 안녕.